네, 다둥아빠 편스토리입니다. 아까 제가 2호점에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, 일부를 찍었었는데, 응급차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일부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 다 찍으려고 했는데, 이제 응급차가 뒤에서 급하게 막 그 소리를 내면서 오는 바람에 급하게 내리느냐고 말을 다 못했어요. 그래서 일부로 수정을 해서 올렸고, 지금 그 다음 얘기, 못한 얘기를 마저 하려고 하거든요. 일단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거나 이미 바뀌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이게 보편적인 생각은 아직 아닐 수도 있고요. 어차피 이 채널은 제가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. 지금은 아직은 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자영업이나 편의점을 하실 때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저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. 자, 어쨌든 간에 변하고 있거나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한 가지 예를 들면, 지사의 경우에는 메이저 행사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메이저 행사가 뭐냐 하면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,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,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은 빼빼로데이예요. 그리고 2월 달이나 그때 졸업식도 있겠죠. 졸업식도 예전에는 막 그 부케, 로시에 부케 같은 거 갖고 가서 학교 앞에서 막 박스 깔아놓고 막 팔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은 아침에 잠깐 팔아도 20-30만 원씩 막 팔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거의 그런 건 다 없어졌을 거예요. 없어졌고, 아마 더더욱이나 앞으로 졸업식도 안 하잖아요. 비대면 졸업식 막 이러니까 그것도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,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행사라는 거, 화이트데이, 발렌타인데이, 이번에 또 빼빼로데이가 있었죠. 정말 예전만 못해요. 물건도 작년은 그 전년보다 약간 적게 시켰는데, 올해 11월 11일 빼빼로데이는 작년에 비해서 한 70% 정도로 줄였어요, 재고를. 그런데도 물건이 생각보다 안 나가더라고요. 특히 패턴이 어떠냐면, 낱개, 빼빼로 낱개, 포키 낱개, 이거는 좀 나가요. 왜냐면은 그 행사를 했었거든요. 2+2 이런 행사를, 카드 행사. 근데 예전처럼 그 바구니 큰 데다 담아 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인형 들어있고.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나가요. 다행히도 이번에 무상반품을, 지사회 같은 경우는 무상반품 되는 게 좀 있어서 그 위주로 시켜서 반품을 했으니 망정이지, 그거를 반품 안 되는 상품을 그렇게 시켜놓고는 이제는 할 수는 없죠. 이번에는 반품 안 되는 거는 거의 세트 상품 같은 경우는 시키지 못했어요. 자신이 없거든요. 왜냐? 패턴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.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사질 않아요. 그래서 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고,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, 코로나가 점점 약화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, 복귀하기는 개인적인 생각이 힘들 것 같고, 만약에 예전의 패턴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죠. 바로 뭔가 팍 바뀌고, 이런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. 한번 형성이 되면 시간이 걸리겠죠. 시간이 걸리고, 또 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회 구조 자체도 지금 변하는 중이라서 모르겠어요, 어떻게 변할지.
주변의 상가들, 신축 상가들 보면 업종뿐만이 아니라 상가 공실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고, 업종도 예전이랑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. 주로 상가가 좀 크게 생긴다 하면 아파트 주택 상권들은 일단 학원 뭐 이런 거 위주로 생기더라고요. 커피숍 뭐 이런 거. 또 미용실도 들어오겠죠. 미용실은 뭐 인터넷으로 대체 불가하니까. 그래서 업종을 고를 때도 앞으로는 상가에 그런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인터넷 주문을 대체할 수 없는 애들, 그런 애들은, 그러니까 학원도 예전처럼 그렇게 대체 불가는 아니죠. 왜냐면은 뭐 메가스터디니 뭐니 다 그런 애들도 인강으로 많이 전환했으니까, 비대면 코로나 거치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저도 우리 집 애들 이거 강의 약간 옆에서 보면 진짜 집중만 혼자 할 수 있으면 학원 안 가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계약이, 이렇게 세상은 많이 바뀌는데 계약이 5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자영업, 다른 종의 자영업을 했는데 뭐 상권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돼. 그러면은 내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. 계약기간이, 임대차 계약기간 남아있을 때 인테리어 부시고 손해 보더라도 다른 업자 바꾸고 막 이게 있어요. 위약금이 없으니까. 나는 그 인테리어에 대한 부담만 지면 되니까. 근데 편의점은 그게 안 돼요. 죽으나 사나 5년을 홀딩 해야 되는 거예요. 굉장히 그게 단점이에요. 편의점의 단점, 가장 큰 단점, 5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. 종속돼 있다, 본사에. 물론 위약금을 지불하고 뭘 빠져나올 수 있어요. 근데 그 위약금이라는 건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금액이 되죠. 그래서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.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고, 재계약을 하실 분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. 무조건 감안하셔야 돼요. 이게 지금의 상태를 보고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인사이트를 기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 사회 전반에, 편의점은 사회 전반을 어떤 분위기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셔야 돼요. 경제 현상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정말 다빈도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.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 그대로 묻어나잖아요. 엊그저께는 편의점에 근무하는 그 아르바이트 친구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고 뺨을 후려치고 이런, 그런 온갖 사회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. 그래서 사람들 행동 패턴이 가장 잘 반영되는 거, 민감한 부분도 편의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또 길어지니까 영상이, 요 다음 편에서는 3부까지 해야 되겠네요. 그러면은 편의점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거를 좀 어떻게 구성을 할까, 그리고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잡으면은 지금의 변화하는데 좀 맞을까,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2부는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